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20년 전 당신은 저를 지옥으로 보냈죠. 결혼식장 앞 예비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에 박순자 65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들 민준이의 약혼녀 김서연, 이 고상하고 점잖은 여자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기억 안 나시죠? 당연해요. 당신한테 저는 그저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으니까요.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박순자는 20년 전의 기억이 스멀스멀 떠올랐다. 그때 그 집, 그 지저분한 반지하에서 울던. 설마 1995년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반지하. 8살 소녀 김서연은 매일 밤 울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빠는 재혼했고 새엄마는 서연을 데리고 박순자의 집으로 왔다. 애 하나 맡아주면 한 달에 50만 원 드릴게요. 제가 일하는 동안만요. 박순자는 그 말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달아난 후 혼자 두 아들을 키우는 것도 빠듯했다. 50만 원은 큰 돈이었다. 하지만 계약과 현실은 달랐다. 야, 밥 다 먹었으면 설거지해. 뭐해, 멍하니 앉아서. 서연은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이었지만 박순자의 집에서는 식모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청소, 설거지, 빨래. 박순자의 두 아들 민준 10세과 민수 7세는 서연을 하인처럼 부렸다. 야, 김서연, 내 숙제 대신 해줘. 서연아, 내 가방 들어줘. 서연이 거부하면 박순자의 손찌검이 날아왔다. 이 집에서 공짜로 밥 먹는 주제에 감히 말대꾸야? 내 새엄마가 돈도 제대로 안 주면서 널 맡긴 거 알아?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새엄마는 매달 성실하게 50만 원을 보냈다. 하지만 박순자는 그 돈을 자기 아들들 학원비에 썼다. 밤이 되면 서연은 작은 창고 같은 방에 갇혔다. 이불도 제대로 없는 차가운 방바닥에서 서연은 죽은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서연아, 이리 와봐. 박순자의 남동생 박철수 35세가 서연을 불렀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삼촌이 용돈 줄게. 이리 와봐. 서연은 본능적으로 두려웠다. 뒤로 물러났다. 이 자식이. 박철수는 서연의 팔을 낚아챘다. 서연이 비명을 지르자 박순자가 달려왔다. 아니, 오빠. 뭐 하는 거예요? 야, 이 애 참 예쁘게 생겼더라. 조금만 크면 괜찮겠는데? 오빠, 정신 차려요. 애가 겨우 8살이라고요. 박순자가 서연을 잡아당겨 구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박철수는 종종 집에 왔고 서연은 그가 올 때마다 창고에 숨어야 했다. 박순자는 동생을 말렸지만 서연을 지켜준 것은 아니었다. 그저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까 막았을 뿐이었다. 너 오빠한테 딴소리하면 내 새엄마한테 보내버린다? 거기 가면 더 맞아. 알았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9살이 된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박순자가 술을 마시고 잠든 사이 서연은 창고 창문을 열고 탈출했다. 한겨울의 차가운 밤 공기였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맨발로 뛰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 집에서 멀어지는 것이 중요했다. 파출소에 도착한 서연은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경찰은 아동보호소에 연락했고 서연은 그렇게 박순자의 집에서 구출됐다. 서연아, 이제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 보호소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조사 결과
서연의 새엄마는 6개월 전에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돈을 보내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박순자가 돈을 받고도 서연을 학대한 것이었다. 박순자 씨 아동학대죄로 기소하겠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의 법은 허술했다. 박순자는 벌금 300만 원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에이, 재수없게. 그 애 때문에 돈만 날렸네. 박순자는 반성하지 않았다. 그저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다. 보호소에서 3년을 보낸 서연은 12살의 한 중년 부부에게 입양됐다. 사업가 김태준과 그의 아내 최은희. 자식이 없던 이들은 서연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서연아, 이제 우리 딸이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처음으로 받는 부모의 사랑. 서연은 울었다. 아빠, 엄마. 그래, 우리 딸. 이제 행복하게 살자. 김태준 부부는 서연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켰다. 서연은 총명했고 노력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서연은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다. 뛰어난 실력으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늘 20년 전의 기억이 남아 있었다. 박순자, 반드시 갚아줄 거예요. 서연은 박순자를 찾기 시작했다. 사립탐정을 고용했고 3개월 만에 그녀의 행적을 파악했다. 박순자는 여전히 서울 변두리에 살고 있었다. 두 아들은 모두 성인이 됐다. 큰아들 민준 32세은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작은 아들 민수 29대는 공무원이었다. 민준, 결혼 정년기네요.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서연은 철저히 계획을 세웠다. 민준이 다니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 세련된 외모와 지적인 대화. 민준은 단번에 서연에게 빠져들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6개월의 연애. 서연은 완벽한 여자친구였다. 민준은 그녀에게 청혼했다. 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네, 좋아요. 약혼 소식에 박순자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드디어 철이 들었네. 며느리가 외국계 회사 다닌다며? 집안도 좋고? 박순자는 서연을 처음 만났을 때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예쁘기도 하지. 우리 민준이가 복이 많아. 서연은 밝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분노가 숨어 있었다. 아직도 날 못 알아보네. 좋아. 천천히 기억하게 해줄게. 약혼 후 서연은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먼저 박순자의 경제 상황을 파악했다. 남편 없이 혼자 두 아들을 키운 박순자는 노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 전세금으로 겨우 버티는 수준이었다. 어머님, 결혼 준비하면서 새 아파트 계약하는 게 어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며느리가 효녀네. 그래, 우리 집도 좀 넓은 데로 가야지. 서연은 박순자를 설득해 전세 계약을 해지하게 했다. 그리고 새 아파트는 서연이 투자 목적으로 계약한 곳으로 유도했다. 어머님, 이 아파트 정말 좋아요. 제 명의로 계약하고 어머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중에 재산도 될 거고요. 박순자는 의심 없이 동의했다. 서연의 명의로 된 아파트, 언제든 쫓아낼 수 있는 상황. 다음은 민수였다. 민수 씨, 요즘 부동산 투자 관심 있으세요? 네, 관심은 있는데. 제가 좋은 정보 있는데 같이 투자해 보실래요? 서연은 민수를 유혹했다. 공무원 월급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민수는 서연의 말에 혹했다. 정말 수익률이 30%나 돼요? 네, 제 회사에서 검증한 거예요. 믿으셔도 돼요.
민수는 전 재산 5천만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그것은 서연이 만든 함정이었다. 허위 정보로 꾸며진 부동산 투자. 6개월 후 민수는 전 재산을 날렸다. 서연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속았어요. 미안해요, 민수 씨. 서연은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했다. 민수는 분노했지만 형수가 될 사람을 원망할 수는 없었다. 결혼식 3주 전, 서연은 박순자를 조용한 카페로 불렀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뭔데? 서연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0년 전 반지하 집 앞에서 찍은 사진. 어린 서연이 울고 있는 사진. 이 사진 속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박순자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이건 저예요, 어머님. 20년 전 당신 집에서 1년을 지옥처럼 살았던 김서연. 순간 박순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뭐라고? 설마. 기억나세요? 50만 원 받고 절 맡았죠. 그리고 저를 식모처럼 부렸어요. 매일 밤 굶기고 때리고 창고에 가뒀죠. 아니야. 나는 그냥 돈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8살짜리 아이를 학대했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당신 동생 박철수 기억나죠? 그 사람이 저한테 뭘 하려고 했는지 알면서도 제대로 막지 않았죠. 그저 문제 생기면 곤란하니까 저를 창고에 가뒀을 뿐이에요. 박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저는 그때 죽고 싶었어요. 겨우 8살인데 매일 죽고 싶었다고요. 당신 때문에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사과해요? 20년이 지나서? 서연은 냉소를 흘렸다.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은 할 거예요. 민준 씨는 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서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 아파트 계약서 보이세요? 제 명의예요. 언제든 당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뭐야? 이게 무슨... 그리고 민수 씨가 날린 5천만 원, 실은 제가 만든 함정이었어요. 죄송하지만 당신 아들들도 대가를 치러야 해요. 이 나쁜 년이, 감히. 박순자가 소리쳤지만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쁜 년? 누가 절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박순자는 무너졌다.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용서요? 당신이 8살짜리 아이한테 용서를 구했어야죠. 서연은 일어섰다. 하지만 저도 복수만 하려는 건 아니에요. 당신한테 선택권을 줄게요. 선택권? 첫째, 민준 씨한테 모든 진실을 말하고 결혼을 파기하는 것. 그럼 전 당신 가족에게서 영원히 사라질게요. 하지만 당신은 아들 앞에서 과거의 죄를 고백해야 해요. 박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둘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결혼을 진행하는 것. 대신 당신은 평생 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해요. 제가 언제든 진실을 폭로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요. 이건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서연은 카페를 나갔다. 박순자는 일주일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정말...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나도 그때 힘들었어. 남편은 달아나고 애들은 굶기고. 하지만 그게 서연이한테 그렇게 할 이유가 될까?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다. 결국 박순자는 결정했다.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박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다. 20년 전의 일, 서연의 정체,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학대. 민준은 충격에 빠졌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미안하다, 민준아.
엄마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구나. 박순자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서연 씨가 그 아이였다니. 민주는 머리를 감쌌다. 사랑하는 여자가 복수를 위해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사실. 하지만 동시에 엄마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 형, 이거 어떡해. 민수도 충격에 빠졌다. 민주는 서연을 만났다. 서연 씨, 아니 서연. 다 들었나 봐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으면 믿었을 것 같아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저는 처음엔 복수만 생각했어요. 당신 어머니를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 어머니의 죄를 당신이 짊어질 필요는 없어요. 서연. 그래서 선택권을 준 거예요. 당신 어머니가 진실을 고백할 용기가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엄마를 대신해서 사과할게요. 당신이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서연,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조용히 울었다. 모르겠어요. 전 아직도 그때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연기됐다. 서연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녀 곁을 지켰다. 박순자는 서연을 찾아왔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아무리 사과해도 모자라. 알아요.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용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 기다릴게. 평생 기다릴게. 박순자는 그날부터 매주 서연을 찾아와 참회했다. 억지가 아니라 진심이었다. 1년 후, 서연과 민주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박순자는 식장 맨 뒷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엄마. 서연이 처음으로 박순자를 어머니가 아닌 엄마라고 불렀을 때 박순자는 주저앉아 울었다. 고마워. 고마워, 서연아. 전 아직도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예요.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서연은 오히려 복수의 과정에서 더 많이 상처받았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배웠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박순자는 평생 속죄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민준과 서연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그 행복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상처를 보듬으며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리고 서연은 아동학대 예방단체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자신과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서연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의 미래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것이 진정한 복수일지도 모른다. 복수는 나를 파괴하지만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